저희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활용한 시간표 작성에 관련돼서 남산고등학교 황승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산고등학교 황성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민걸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교학점제 이제 그룹핑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작년 2월에 일과를 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일과가 되면서 교육과정도 전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시간표 작성이라는 것을 맡게 되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간표를 작성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학교 시간표만 짜 보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시간표가 이제 어떻게 짰고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간표를 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제가 강의가 처음이라서 지금 상당히 떨리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시간표를 작성할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일단 앞서서 얘기하신 신민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100% 이동 수업을 이제 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정 수업 없이 모두 다 이동 수업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요. 웬만한 학교는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걸 운영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절반은 이동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정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표를 짠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차례는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표 작성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간표 작성 과정과 도대체 이게 뭐가 달라졌는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기가 힘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자, 여기에 자, 이동 분반 강의실 배정하고 사실 이동 수업 시간 배정. 자,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완료를 하면 기존 시간표를 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간표를 짤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시간표 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 경험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표 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자,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시간표를 짤 때 일과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재, 그죠? 안내 교재에 있는 66페이지, 그죠? 책자의 66에서 68페이지에 보면 시간표 작성 과정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는 결국에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자, 이렇습니다. 학반 설정하고 투표지 설정하고 뭐 교사 설정하고 수업 확인하고 과목별 시수 배정하고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하던 그냥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간표를 짜든 간에 이제 기초 작업을 해서 기초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기초 자료를 다 입력한 다음에 보통 이제 세트 수업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트 수업 자료를 입력해서 세트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트 수업을 다 뿌려놓고 나면 남은 공간에다가 남은 수업들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가 끝나고 나면 개개인, 교사 개개인의 시간표를 보면서 특별하게 나쁜 선생님, 시간표 배정이 나쁜 선생님이 있나 없나를 보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학교에 배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에 있던 작업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는 이렇게 시간표를 짤 때 시간표를 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교육 과정표를 받고요. 그에 따라서 교과별로 시수 배당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과라는 시간표 작성 과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간표 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이미 정해져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그냥 말 그대로 뿌리는 거.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사별로 달라질 뿐이지 교사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 기초 작업은 뭐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손이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고 이건 별 달라진 게 없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세트 수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업은 저는 이제 부분 세트라는 말을 붙여 보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 수학에서 뭐 수준별 이동 수업한다고 두 반씩 묶던지 뭐 세 반씩 묶었던 그런 수업들. 자 그리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 1호 분반 때문에 두 반씩 묶어서 수업했던 거, 그리고 탐구 뭐 사회 그죠? 세 반씩 묶어서 뭐 자기 선택한 것에 따라서 교실을 이동하는 수업.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나온 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의 개수가 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학년 전체 이동 세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학년 전체 세트라는 거 딴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일부 학생들만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학년 전체에서 자 1학년 뭐 2학년으로 치면 2학년 1반의 1번 학생부터 2학년 끝반의 끝번 학생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자기 수업하는 교실, 자기가 선택한 교과 수업을 들으러 전부 다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얘를 이동 수업이라고 한다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 전체 이동 수업에 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국어 시간 뭐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 교실에 앉아 있으면 내 교실 그대로 고정되어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우리 반에 와서 그대로 수업해 주시는 것, 일반적인 그 수업을 고정 수업으로 저는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제가 좀 구분을 조금 더 해보면요. 고정 수업과 부분 세트 수업과 이동 수업을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고정 수업은 옛날에 아마 제 나이 때 또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자 이렇게 고정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고요. 문이과가 나눠져 있고 문과는 어느 반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이과도 모든 교육과정이 다 똑같았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별로 이미 반이 구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 반에 앉아 있는 모든 아이들의 교육과정 모두 동일했습니다. 자 그랬는가 하면 이제 부분 세트는 이제 우리가 사탐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네 과목을 모든 듣던 시절이 고정 수업만 있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개 중에서 너가 시험 두 개만 쳐도 된단다. 그래서 두 개만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사회탐구 택 2 하던 택 2가 되면서 이제 부분 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부분 세트하고 이동 수업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얘는 택 2를 하더라도 문과면 문과 과목 안에서 택 2, 이과면 이과 과목 안에서 택 2 이렇게 되었던 어느 정도 교과가 제한되었던 시절의 세트 수업이고요. 이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5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업 하나,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그렇게 이동 수업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에서는 이게 이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동 수업은 이게 학생의 선택이 다양화되고 교과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학급 구성을 분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정 수업은 그냥 일반 애들은 등교해서 그 하교할 때까지 자기 반 교실에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죠. 물론 체육 시간, 뭐 음악 시간에 이동을 하겠죠. 자, 근데 부분 세트를 할 때는 자, 2반, 3반, 다른 반은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2반, 3반이 묶어져서 1호 선택한 애들은 2반으로 가고 중국어 선택한 아이들은 전부 다 3반으로 와서 수업을 듣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반, 2반과 3반만 묶여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2학년 1반에서부터 9반까지가 전부 묶여져 있으면서 2학년 1반, 2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물리를 선택한 아이는 2학년 1반으로 모두 다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1반에서 9반까지 있는 학생 중에서 체육 실기를 선택한 아이들은 전부 다 9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각각 다 그죠? 이 교실에는 많게는 그죠? 9개 반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개 반만 되는 게 아니라 학년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요런 세트 수업이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쪼끔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저는 작년에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는 교사들에게도 이 부분을 쪼금 연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저런 수업이 생겨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트 수업에 있어서 부분 세트의 자료는 보통 교과에서 줬습니다. 사회과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죠. "아 선생님, 우리 사회과 세트 수업하려고 하니까 2 반, 3 반, 4반 묶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죠. 자, 그러면 교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줬었는데 이거는 교과에 제한된, 그죠? 특정 교과에 제한된 이동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교과 안에서 아이들을 편성하고, 그리고 요 어느 반을 묶은 건지까지 강의실까지 배정을 해서 다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인제 이거는 학년 전체 세트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특정 교과가 아니고 이 교과 저 교과 뭐 국어, 체육, 음악, 미술 온갖 교과가 다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자료를 누가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도대체 누가 나에게 줄 것인가? 이 자료를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나는 시간표를 짤 텐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줄 거냐? 이거 진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느냐? 가능하기는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고요.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내가 시간표를 짤 텐데 이걸 누가 줄 거냐? 하는데 이제 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할 건가에 대해서 학교마다 조금 갈등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분반 편성하기 위한 이 자료만 보태지면 나머지 과정은 다 시간표를 짰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 수업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어 일단 이동 편성, 이동 수업에서 자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 어디에서 수업을 할 거고 그죠? 어느 교사한테 그죠? 어느 학생이죠. 어느 교사, 그러니까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강의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교사가 수업을 할 것이며 무슨 요일에 무슨 요일 몇 교시에 수업할 건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동 수업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학생 편성인데 저는 이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자, 여기도 적어 놨습니다. 자, 이동 분반 학생 편성 그룹핑 자료. 아까 그 신민결 선생님이 해 주신 그 자료 자체가 학생을 완벽하게 편성해 줍니다. 미배정이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미배정이 100%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의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이동분반 학생 편성을 해 준다는 것 자체에서는 정말 이 그룹핑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를 개발하신 분에게 정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자료를 요 그룹핑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일과 담당자가 제가 했던 일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학생 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 반, 2 반을 묶어 달라 교과별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워낙 다양한 교과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교실에서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제 이거를 취합해 가지고 이제 이 강의실과 교사 배정, 자 그리고 이 강의실과 교사 배정을 한 다음에 인제 이거를 어느 요일에 몇 교시에 배정을 할 건지 즉 뿌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동 고정 시간 배정은 우리가 일종의 이겁니다. 강의실 교사 배정은 세트를 만드는 거. 그죠? 요 작업은 세트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 몇 반 몇 반 묶어도라는 작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동 고정 시간의 배정이라는 것은 일명. 자,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뿌리자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학생 편성은 뭐 일과하고는 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그룹, 어느 반이 묶여 있다는 것만 저는 알면 되기 때문에 강의실 교사 배정과 이동 교사 시간, 그죠? 고정 시간 배정을 가지고 저는 동시 수업 등록부를 만들어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이 이동
분반 편성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고정교과 수업을 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 수업 등록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 프로그램에서 일단 타 프로그램에 이걸 뿌리고 나서 그다음에 고정교과를 그죠? 타 프로그램에서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정교과에 관한 부분은 기존 시간표 짜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내 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 강의실 교사 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배정할 때 뭐 좀 어려웠던 점이 없느냐에 대한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간표 작성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교육과정이 나오면요. 일과 쪽에서 교과별 시수 배당표를 줄이면서 교과별로 몇 반에 누가 들어가실지, 뭐 또 혹시 세트 수업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뭐 혹시 옵션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트 수업. 자, 여기서 시수 배당표에서 받은 세트 수업을 배정, 즉 이미 짜여져 있는 세트 수업을 우리는 일명 뿌리기만 하면 됐죠. 자,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세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수업을 다시 뿌려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세트 수업이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 세트 말고도 뭐가 있냐면 전체 이동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까 그룹핑을 가지고 그죠? 자, 그룹핑. 제가 영어가 조금 약합니다. 그룹핑. 자, 요 자료를 가지고 그룹핑 자료와 뭐 기존에 봤던 교과 시수 배당표 요것만 있으면 사실은 시간표를 짜는데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적어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와 달리 이제 2번 이동 분반 세트 정보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룹핑 얘기죠. 얘가 이제 그룹핑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룹핑 자료하고 자, 그리고 뭐 시수 배당표에서 뭐 기존에 주시듯이 혹시 뭐 전체 이동이 아니라 부분 세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나머지 과정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실 교사 배정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과 교사 배정을 하긴데요. 강의실 먼저 배정을 하셔도 되고요. 교사 배정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자, 어떤 자료를 활용할 거냐면 저는 제가 이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에서 제1 일과 시간표 짜면서 요긴하게 썼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자료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 보이시는 거 지금 작게 그려놨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앞에서 그 강의하신 신미걸 선생님 학교와 달리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선택 과목이. 저희는 이렇게 여기 세로로 보이는 게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동 수업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의 분반입니다. 생명과학 한 반, 뭐 수학 두 반, 수학 투 두 반, 그리고 심리학 한 반, 자, 영어 두 반, 뭐 화학 한 반. 요렇게 해서 특정 시간에 이 9개의 반이 이동 수업 묶어서 수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사실 이동 수업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1번 저 동그라미 안에 채워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동그라미마다 자, 강의실, 어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고, 자, 담당 교사는 누구냐? 자, 요것만 교사입니다. 그죠? 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요 두 가지만 채워놓고 나면 사실은 이동 수업을 배정하는 것은 거의 절반 이상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만약에 이제 이 구획이 저희 학교는 지금 4개의 구획, 그죠? 이동 수업이 쪽 학생들이 이동을 할 때, 자기 교과를 찾아가는 과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4구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강의실 배정을 하는데 자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이 자동으로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4구획 이상 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100%
100%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자동 버튼 한번 누르시면요. 여기 해당 교실하고 요 담당 교사가 웬만하면 오류 없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배정을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자동 배정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교사의 어떤 옵션하고 부딪히더라 하면 강의실이나 교사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이동을 생각하고 계신 학교가 있다면 이 자동 기능을 써 가지고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동 설정을 해서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자료는 이동 수업을 위한 자료는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는 100%가 아니었습니다. 인제 전체 수업의 절반은 이동이고 전체 수업의 절반은 고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동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이를 출력해 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자, 이게 인제 한 세트거든요, 세로줄이. 그래서 세로줄에 저희는 9 학급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확대 학급이 있으면 열 학급이 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 교실 기준으로 해서 1 반에서부터 9 반까지 최대한 저는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반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타임에는 1 반에서는 생명과학 수업을 하고 2 반, 3 반에서는 수원을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세로줄, 그죠? 이 구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획 안에는 동일한 강의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9개의 반을 분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확대 학급이 있으면 뭐 특별실, 뭐 생물실이든 뭐 물리실이든 아니면 수학 교과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까지 자, 이 세로 그죠? 세로는 전부 다 반이 겹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요게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거는 뭐냐 하면 수동으로 해 주시는데 저는 2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교실 구분형. 자, 이거 교실 구분형 뭐냐면요. 기존 체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 체제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A라는 교사가 수업을 갈 때 2학년 1 반부터 2학년 4 반까지 4 반을 들어갑니다. 그럼 2학년 1 반에 가면 학생들이 2학년 1반 학생들, 그리고 2학년 2반 학생들, 뭐 3반 학생들, 4반 학생들을 해서 학생들을 구분할 때 1반 애들이다. 2반 애들이다. 3반 애들이다. 교실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을 구분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를 임의로 배당을 한 다음에 자, 이 수학 예를 들면 수학 원 같은 경우에 지금 9개 분반이 있는데 이 9개의 분반도 겹치는 교실 없이 저는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았던 점은 뭐냐면 시험을 칠 때 수학 원을 시험 치는 시간에는 본인이 수업을 들었던 교실로 가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았던 것은 평가 시에 고사장을 따로 배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사장 배치와 일치했기 때문에 고사장 배치에 있어서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 체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냐면 교과 교실형으로 배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8, 9 반을 배치해 놓고 나서 수학은 2 반, 3 반, 2 반, 3반 전부 다 각 구획별 2 반에서는 전부 다 수원 수업만 하는 거죠. 3 반에서는 이렇게 그죠? 교과 교실형으로. 자, 대신에 이제 1반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 A 구획에서는 생명과학, B 구획에서는 뭐 요런 식으로 그죠? 교실을 좀 나눠 써야 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교과 교실형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한 경우에는 교사도 그죠? 2 반에서 수업할 교사, 3 반에서 수업할 교사, 1 반에서 수업할 교사만 정해 주면 교실 배치와 강의실 배치와 교사 배치까지도 한 번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교실형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스에서 교과 교실형으로 이제 체제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도 자, 고교 학점제에서도 이게 교과 교실형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표를 짤 때 만약에 탑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이 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짜실 때 간혹 제가 짜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교실형으로 입력을 하면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탑 프로그램이 교과 교실형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방식으로 짜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탑 프로그램이 기존의 형식을 따르다 보니 교과 교실형으로 배정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제시해 드린 여기 교실 구분형으로 짜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실 구분형으로 짰는데 제가 이걸 짜면서 고려했던 몇 가지는 일단 뭐 가로 세로 겹치지 않게, 그죠? 이렇게 교과 구분형. 자,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도쿠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가로로도 겹치지 않게, 세로로도 겹치지 않게 한 번씩 다 들어가도록. 그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저는 배치를 해가지고 교실 배치를 했었고요. 뭐 교과 교실형으로 쓰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배치를 하면서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 교실 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이동 수업을 들어가면 이 담임 선생님은 수업 교실을 되도록이면 본인 교실을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반편성 자체를 계열이나 선택 교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지만 계열이나 선택 교과를 일부 제한해가지고 반편성을 문과반, 이과반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반편성한 경우라면 학생들의 동선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3학년이 문과반과 이과반이 실질적으로는 없겠지, 실질적으로 문과반과 이과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과반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문의 강의실을 개설을 하고 문과반에다가 물리를 해놓으면 물리 수업 들을 때는 이과반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리로 오니까 동선이 길겠죠. 마찬가지로 문과 친구들이 사문 듣는 친구들은 이과반으로 와야 되니까 좀 동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 체제를 생각을 하시니까 왜 우리 반 애들은 문과 애들인데 저 이과반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노?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체제를 아시는 분이면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면 약간 이런 것도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학급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확대학급 이거죠. 이제 수학 교과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장치적 요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학급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반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교교 학점제에서는 그냥 생물실, 수학교과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탑 프로그램 오류 방지는 저는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교과를 구분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공통교과는 어차피 시험을 1반에서 9반까지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교과 저희도 이제 아까 신민걸쌤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공통교과지만 선택교과로 바꾸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교과 같은 경우에는 1반에서 9반 교실로 그냥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어차피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여기 가서 시험을 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고사장 배치도 마찬가지로 GP를 실시하는 교과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강의실, 특별실보다는 교실을 우선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이제 수학 교과 1실도 배정을 해버리면, 이제 수학 교과 1실에 가서 시험을 치면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1반에서 9번까지 이제 하게 되면 약간 오류, 요 타 프로그램에서 조금 지원하지 않는 오류, 이런 부분도 조금 덮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과 교실제 방식을 배정을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선생님들 중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것처럼 그냥 사문 그냥 2학년 1반에서 사문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과 교실이거든. 내가 이과 교실에서 왜 사문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어 하시긴 한데 교사들이 이해만 된다면 교과 교실제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동 분반 담당 교사를 배정을 할 때 일단 교과별 개설 분반수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반이 2개만 개설이 돼 있거든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반이 개설되어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설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분반의 수는 9획, 세로 줄 하나당 한 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 2반하고 3반 중에서 한 반 들어가시고, 그죠? 1반, 4반 중에서 한 반 들어가시고, 한 반 들어가시고, 한 반 들어가시면 최대 4반밖에 못 들어가십니다. 5구획이면 5반 들어가실 수 있고요. 뭐 3구획이면 3개의 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식을 생각해 봤는데 한 구획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9개 반을 수학 원이라는 9개 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넣어도 지금 여기 3개 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개씩 넣어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네모 안에 제일 3개가 들어있다면 3명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3명의 교사가 있어야지만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이제 이거를 2개의 구획, 2구획으로 만약에 2구획으로 이 CD를 하지 않고 만약에 2구획으로 존재를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9반이 있는데 2번 만에 다 하려면 한 개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수학교사가 5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그룹핑을 할 때 2개 구획, 2구획으로 진행할 거냐, 3구획으로 진행할 거냐, 4구획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학교에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교과 부장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배당을 할 때도 담임 학생 학급도 아까처럼 좀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요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교사가 이동 수업 중에서 뭐, 국어만, 수학만 들어가든지, 심리학만 들어가든지, 한 교과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 교과를 들어가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예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어떤 H 교사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3개 분반, 동그라미 3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을 또 한 개 더 맡으셨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수업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필 또 2학년 4반 담임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급 담임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을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학급에 4시간이라도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반을 한 번이라도 심리학 또는 영어 교과 축 동그라미 4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4반을 한 번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 수학 1과 지금 A, 그죠? 여기 강의실이 배정된 상태에서 심리학에서 1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영어에서 자, 여기서 1개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 3개를 선택하니 총 4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구획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학을 선택하고 나면 그 구획에서는 영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에 2학년 4반이 들어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에 이미 6반에 하나 개설이 되는데 이거는 심리학 난 4반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여기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4반에 들어가려고 4를 하고 보니 요 위에 4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나는 D 구역에서 그죠? 심리학은 D 구역에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4반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영어 못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남아 있는 여기에서 하나에서 3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저는 이 생각도 했거든요. 기왕 4반 들어가시는데 여기도 4반 넣어드리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자, 2학년 4반에 수업 가자라고 했는데 심리인가? 영어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선생님이 2교과 이상을 들어가시게 되면 동일한 반은 안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해야 2학년 4반은 심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뭐 2학년 6반에 들어갈 때는 영어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조금 쉽게 구분이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 배정을 해가지고 돌아갈 수만 있게 하고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동분반 정보 사실은 요거까지 해서 선생님까지 이제 수도구 채워두시어 가로줄, 세로줄 모두 다 겹치지 않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배열을 해서 완성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동 수업을 이제 짜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요 자료, 자료 위치에 가서 보시면 이동 수업 주소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요 작업만 해놓고 나면 이동 수업은 이미 지금 거의 추소부까지 다 나오거든요. 학생 배정 다 되어 있고 어느 교실에서 하고 어느 교사가 하고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자, B 구획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거는 저희가 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시간에 뿌릴 것인가. 자, 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그죠? 제가 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동시 수업 등록부를 만들었는데 무려 여기 27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잠시 설명드리면요. 자, 저희는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는 5구획 5개 세트로 진행을 했고요. 자, 2학년 1학기는 4개의 구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4시간 전부 다 그 세트의 구성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2학년 1반의 화학 선생님이 4시간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 다 들어가시고요. 모든 교실에 똑같은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4시간씩 통으로 들어가신 경우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한 세트거든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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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자,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거, 뭐 물리나 확통이나 이런 거는 통으로 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까 그 신민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단일 수가 안 맞아 가지고 억지로 붙여 가지고 4단위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 예술 선택이 2단이었기 때문에 진로와 창조를 붙여 가지고 이 시간을 이렇게 4개로 쪼개어서 2시간은 체육을 하고 2시간 1시간은 진로, 1시간 창조 이렇게 섞어 가지고 엮어 가지고 4개를 가지고 한 과목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동 세트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갈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게 세로줄이 하나씩 있는 것은 이게 진로와 창조였기 때문에 일반에도 진로와 창조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에도 진로 창조가 하나 있어야 되고 2반에도 진로 창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3반 모든 반에 진로와 창조가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학급인 10반에는 진로와 창조를 저는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보시다가 이제 2학기 걸 잠시 보시면요. 조금 더 줄이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4시간을 쪼개서 들어가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도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이 그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을 보면 이 음악 선생님 한 분이 음악 감상도 들어가시고 합창도 들어가시고 이동 구획에 그죠? 똑같은 이동 구획에 2시간씩 들어가시는데 2과목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기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저 고교학점제가 오류 떴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학기 들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조금 많이 쪼개어서 통으로 다 들어가시지 않고 2시간씩 쪼개어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자, 요까지 작업을 하시면 뭐냐면 기존으로 따지면 교과에서 어느 반 묶어주세요. 어느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묶어져 있는 세트 수업을 뿌려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세트 수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뿌리면 됩니다. 몇 명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 뿌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뿌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료는 뭐냐면 제가 시간표를 짜고 나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짰는데 시간표는 짜고 나면 늘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간표 짜는 일과 담당자가 그 고생을 하고 욕을 먹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욕을 먹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1번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정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짜져져 있는지 사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이 교과정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시간표가 저렇게 짜질 수밖에 없다라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선생님 교과 부장님들한테 일단은 교과 부장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교과 부장님들로 하여금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이유는 뭐 사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뭐 양보를 하기 싫어하셔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시 이해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우리는 보통 주당 수업 시수가 교과 수업 30개, 자, 그리고 창체 진로
그죠? 보통 창의 주제, 뭐 창의 주제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진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창의 주제라고 해서 창체 두 개가 시간표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와 자율 2시간이 고정돼서 총 34개의 그죠? 이 시간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34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34시간 중에 예전에 시간표를 짤 때는 교사 개개인이 요 34개의 핑크색의 칸 중에서 그냥 16개를 골라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4구획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 교사의 평균 시수가 16시간이에요. 그래서 16시간이면은 보통은 4단위로 생각을 하면 4단위가 4반을 들어가면 4분반을 들어가면 보통 16시간이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즉 전담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전담을 하고 싶어 하시지. 자, 예를 들어서 이동수업 분반이 4개가 개설이 됐는데 2명이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리저리 이렇게 1, 2학기를 짜본 결과 4개의 분반으로 운영을 하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전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4개 단위, 4분반, 4개 분반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수업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기존에는 자, 이 32개, 자, 창체 2개를 고정시켜 놓고 32개 중에서 자, 16시간을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사람마다 그냥 16개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각계 전투입니다.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라는 말이 그죠? 제각각입니다. 선생님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은 이동의 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구획이었거든요. 그럼 4구획이면 4단위짜리 4단위짜리 4구획, 자, 4개 교과를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16시간이 이동이기 때문에 이 이동 시간을 내 맘대로 뿌렸다가는 나중에 정말 욕먹습니다. 자, 욕먹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동 시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동 자체를 예전 같으면 그냥 뿌렸을 텐데 이제는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뿌릴지를 조금 계획해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동 수업을 이제 뿌렸습니다. 예쁘게 뿌렸죠. 나름. 그죠? 4교시 뭐 이렇게 하고 예쁘게 뿌렸습니다. 그럼 이동 수업을 배정을 하고 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자, 여기서 지워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동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동 교과 선생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핑크색으로 채워지지 않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고정교과 선생님들의 시간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16개, 16개이기 때문에 이동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는 고정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물과 기름처럼 이동 선생님의 시간표와 고정 선생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자, 저희는 이제 1학년은 전체 이동 수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각계전투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1학년 짜면 됐었고요. 2학년은 4구획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 16개 절반은 이동 절반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은 5구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6개지만 하나를 조금 부분적으로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5구획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5구획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동 수업이 20칸입니다. 그럼 20시간 중에서 16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동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시간표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4칸이 빌 거기 때문에. 근데 이동하는 수업 말고 고정 수업 선생님들은 시간, 이 빈칸 자체가 12개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4단위짜리 수업을 들어가면 3반밖에 못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12시간하고 다른 수업, 다른 교과를 하나 더 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구획을 앞에서 신민걸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구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구획을 이해하는 거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까 요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게 세트, 전반 이동 세트. 학생이 강의실을 찾아 이동해야 되는 선택교과 세트인데 전반 이동 세트입니다.
그래서 구획이 3개라는 것은 3과목에 있어서 얘네들은 지 교실 찾아서 이동을 한다. 구획이 5개라는 것은 5개에 한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건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때는 선택 과목이 2개이기 때문에 최소 구획이 2개는 존재합니다. 2학기 때는 3개, 3학년 1, 2학기 때는 6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구획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6개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요 6구획 24시간을 이동하게 되면 고정 수업 시간이 8시수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6 4구획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고정 수업이 조금 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4구획이 넘어간다면 아까 신민걸 선생님처럼 전체 이동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표를 짜는 입장에서 이제 이 구획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시간표 짜시는 분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세로줄 하나가 구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짜실 때는 이 자료를 받아서 아 구획이 하나 둘 셋 네 개네 또는 5개네 뭐 그죠 6개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완성을 하고 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할 건데요. 일명 무슨 수업이죠? 이동 수업을 이동 세트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뿌리고 나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뿌릴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일단 저희 학교 시간표를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표가 A, B, C, D, E 해서 10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핑크색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2학년 들어가시는 분들의 시간표입니다. 자, A, B, C, D, E 위에 있는 5번은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동으로 설정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A, B, C, D, E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이 선생님들은 이동 수업만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이동 수업만 16개. 이동 전담 선생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동 전담 선생님들 보면 전부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도 다른 게 없고 그냥 반만 다를 뿐이지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이 육아 시간을 쓴다고 1교시를 빼버리면 이 모든 9명의 선생님이시겠죠? 육아 시간을 빼버리면 그 시간은 고정 선생님의 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우리는 연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9반의 선생님이 똑같이 2시간 연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표 변동, 내가 조퇴하고 가야 되니까 6교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학년 전체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동 시간표는 변동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다음 그림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동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가시고 고정만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동 선생님하고 고정 선생님하고는 시간표가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따로따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정만 들어가시는 사람도 있고 이동만 들어가시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이동과 고정을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년을 섞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동 수업 2개를 2학년과 3학년을 같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이제 이동 시간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2학년 다 했고 3학년 다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2학년, 3학년을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이동과 고정을 섞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업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하고 3학년 이동을 다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이 2개가죠. 2학년 이동 수업과 3학년 이동 수업이 100% 일치해버리면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짜야 되는데 100% 어긋나게 짜버리면 이렇게 그죠? 이동과 고정을 학년 다르게 들어가시는 분은 또 수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동 수업의 배정이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럼 시간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자, 고민거리가 생겼잖아요. 2학년, 3학년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어떻게 넣어야지 우리가 다 수업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가 보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면 자, 이동 수업을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여기가 지금 B죠. 그럼 고정교과 선생님들은 월요일 날 고정교과 담당 선생님들 모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고정교과 월요일은 4, 5교시가 붙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7교시, 1교시, 7교시 저 육아 시간 써야 돼요. 이동 수업에서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동 수업의 1, 7교시가 다 빠져버리면 1, 7교시는 모두 고정교과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교과 뭐 1, 7을 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 7을 다 빼드릴 수는 없고 1 또는 7 하나만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다음에 다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아시겠죠? 3시간을 비워버리면 고정 선생님들은 3시간 맨날 연강하십니다. 월요일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이동 수업은 연강에 불과합니다. 근데 고정 수업은 요 안에서도 이 빈칸에서의 각계 전투 각자 모두 다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동 수업 중에서 이제 예술 과목에서 연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강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비워가지고 2시간씩 연강의 형태로 이렇게 고정 시간을 확보해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냐 하면 연강도 연강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뭐 노트북 들고 가고 뭐 들고 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간표 있죠. 퐁당퐁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퐁당퐁당 시간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 갈 때 실컷 들고 갔다가 나왔다가 들고 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수업하면서는 이렇게 2시간씩 좀 붙여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정과 이동을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이렇습니다. 자, 고정 수업이 몇 개가 배치가 됐는데 고정 수업에 요거 배치가 됐는데 이동 수업에서 여기가 배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3시간 연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시간별 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고정이든 이동이든 한쪽이 너무 손해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점심시간 4, 5 중에서 하나는 이동 주고 하나는 고정을 주자. 이런 식으로 전 만들었고요. 그럼 1, 7교시도 균형 있게 1교시가 월화수목금 5번, 7교시가 3번, 8번 있으니까 한 4번 정도씩만 들어가게 만들자. 이런 기준을 저는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점심시간과 1, 7교시 그리고 3년간 방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이렇게 학년을 만든 다음에 2학년, 3학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연강 어긋나도 되는가 아니면은 몇 개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의 배치까지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 수업의 배치까지 끝나고 나면 사실 100% 이동 수업을 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 수업 배치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 이제 1학년과 2학년, 3학년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여기서 받은 이동 수업 시간표를 그대로 입력을 한 다음에 고정 시간표를 뿌려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짰고요. 그리고 학생 개별 시간표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타 프로그램으로 짠 시간표를 보고 일일이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본인의 개별 시간표를 볼 수 있거든요. 대신 일괄 담당자가 넣어줘야 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이제 1학기, 2학기를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짰었고요.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동 수업, 그러니까 뭐 학급 배치죠. 그러니까 강의실과 교사 배치하는 거. 자, 그리고 그 시간을 이동 수업을 고정해 주는 거. 자,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크게 다를 바는 없더라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거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 수업 시간표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것과 크게 기존에 하던 것 중에서 못하는 게 뭐냐. 자, 보시면요. 뭐 시수 분리.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국어 4시간인데 4시간을 통째로 한 명이 들어가야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2시간 2시간 나눠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자, 이동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강은 이동 수업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100%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양해를 구해서 뭐 일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4, 5 중에서 하나는 이동 주고 하나는 고정 주고 항상 4, 5를 하나씩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전 오후도 나름 배려를 해주시면 그 기준을 세워서 배려를 해드리면 되고요. 시간표 변동 절대로 안 됩니다. 이동 수업은 시간표 변동이 불가합니다. 뭐 온라인이 생겨가지고 온라인 보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서는 아니면 8교시나 반각 후기에 남겨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보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는 예전에 반편성을 할 때 아이들의 교과 선택을 100% 반영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아이들 교과 선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학급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조금 뒷전이었는데 고정 수업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행정반 편성이거든요. 아까 신민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떼내야 되는 애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 분리시키는 거 그것만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선택 이동반 수업. 자, 선택반의 수업은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사실 행정반 편성, 고정 수업이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정반 편성은 따로 그죠. 고정반 편성, 이제 반편성은 그냥 성적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뭐 성격, 뭐 교우 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 그죠.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얘네들은 이동 수업은 어차피 고객점제에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 뒤에 있는 자료들은 뭐 분반 쪼개는 거 그죠? 분발 쪼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분발 쪼갤 수 있습니다. 4시간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창주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 세 분이 쪼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거 1학기 때 쪼개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여기 파란 거 너도 나도 우리도 쪼갤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죠 많이 쪼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시간표를 짰고 이후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